매일 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침묵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부부가 침실에서 끔찍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은둔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례를 접했어요. 지난주 전문가로서 일하며 한 환자 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진료실 문을 닫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망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놓았죠. 선생님, 저는 마치 돌덩이 같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 몸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여성들이 고통받으면서도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여성 10명 중 7명이 성관계 시 심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며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로서 이 문제로 인해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해결책을 절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의연입니다. 73세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40년간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왔죠. 여성들의 속마음과 걱정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문제는 여성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대학 연구와 업무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여성 몸의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자극 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전과 신뢰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각성입니다. 적절한 신호와 반응을 받아야 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를 변화시킬 정확한 자극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때 윤활 분비가 최대치에 달합니다. 이 3단계만 제대로 하면 완전히 건조했던 사막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단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의학적 증거와 임상 경험이 입증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95% 이상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함께 여성 몸의 신비를 탐구해 봅시다.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기술도 적용해 볼게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액 해부와 질 내부 구조, 특징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점의 진실과 효과적인 자극법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소통,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기본 습관, 해결책, 질건조 예방법도 요약해드립니다. 모두 다루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건 모든 상식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죠. 이 차이를 무시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비누방울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같은 얘기 하시네요. 지루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먼저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죠. 여성 뇌는 성적 자극을 받을 때 남성보다 14배 더 많은 신경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뢰와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많은 양이 분비되죠. 정말 흥미로워요. 옥시토신 농도가 높을수록 질로 가는 혈류량이 더 많아집니다. 혈류가 빠르게 증가하죠.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높으면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 생리학적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기 성적 자극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단계에서는 질벽의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정상 때보다 300%까지 증가해요. 동시에 상피세포에서 특별한 윤활액을 분비합니다. 윤활제가 분비되기 시작하죠. 윤활액이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글리코겐이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pH 농도는 4에서 4.5 사이로 조절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충분한 윤활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은 질 건조증의 90%가 호르몬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이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 때문이에요. 골반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골반 관절 근육이라 불리는 깊은 근육이 그렇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질 입구와 혈관이 압박받게 돼요. 음액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액은 보이는 부분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해요. 사실 음액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큰 기관입니다. 음액 조직이 질 입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극을 위해서는 음액 전체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놀라실 수 있지만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르몬이 필요하죠. 부족하면 성욕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성욕이 크게 감소해요. 반면에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의 탄력을 유지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경계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이 충분한 윤활을 유도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안정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곧 말씀드릴 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겁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급하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천천히 데워지는 주전자 같아요. 빨리 끓이려 하면 건조해지고 겉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습니다. 제가 헛소리 한다고 웃으실 수도 있지만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성관계의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정의해 봅시다. 사실 성관계 전 준비 단계에 불과해요. 아닙니다. 여성의 뇌와 몸은 이것을 신성한 각성의 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최소 20, 30분은 투자해야 합니다. 이 순간을 건너뛰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먼저 다음 단계는 환경 조성입니다. 조명, 부드러운 조절과 적절한 온도 설정이 필요해요. 이게 맞아야 합니다. 추운 방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윤활액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안정, 즉 휴식입니다. 여성의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이완됩니다. 일상생활의 긴장과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려놓게요. 부드러운 대화나 가벼운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생 관리도 중요해집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입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다듬으며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입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해요.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여성도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맞아요. 두 번째 단계는 점진적 접촉입니다. 갑작스럽게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 역효과가 납니다. 손바닥이나 손목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때 여성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숨이 약간 가쁘거나 몸이 살짝 떨리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신호예요. 좋은 신호입니다. 5번째 단계는 키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키스와는 완전히 달라요. 입술과 목을 따라 어깨 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특히 목 뒤와 어깨 부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여성에게 매우 민감해요. 6번째 단계는 수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유두만 자극하지만 큰 오해입니다. 가슴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마사지해야 합니다. 유두 주변에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세요. 천천히 다가갑니다. 토요일. 이 단계에서는 결국 하체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하지만 뿌리 부분에는 여전히 직접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천천히 중심 쪽으로 다가가세요. 이때 여성의 숨결이 깊고 뚜렷해지고 몸도 명확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직접 자극은 8단계에 와서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음순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후 음액 주변을 돌면서 움직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여성의 몸은 완전히 준비가 됩니다. 음액에 대해 아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부주의하게 만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제부터 심지어 의대에서도 음액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알아봅시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액은 가장 민감한 부위이니까요. 외부의 신비로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작은 윤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음액의 실제 크기는 남성 생식기와 비교해도 작지 않습니다. 전체 길이가 10cm이나 됩니다. 엄청난 구조예요.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꼭지 부분입니다. 그건 일부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모두 몸속에 있습니다. 깊숙이 숨어서 음부 각도를 형성합니다. 2개의 다리는 음순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 다리 부분을 감싸고 돌고 있어요. 각 다리의 길이는 5cm입니다. 여기에는 음문고랑이라는 공 모양 구조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부착되어 있어요. 신경 말단이 총 0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성 생식기보다 4배나 큽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단위 면적당 신경 밀도 면에서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직설적인 사실인데요. 자극하면 실제로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빛을 눈에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올바른 접근법은 간접적이어야 합니다. 음액 자극부터 시작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다가가서 먼저 부드럽게 쓰다듬으세요. 모든 것은 그 정도 강도부터 시작합니다. 손끝이 아니라 손가락 배 부분을 사용하세요. 훌륭해요. 압력은 깃털 살짝 닿는 정도로 조절하세요. 여성의 반응에 맞춰 조절합니다. 관찰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세요.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움직이거나 딱딱해지면 즉시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바꾸면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2초에 한 번씩 자극합니다. 잠시 멈추고 그러면 여성이 더 자극을 원하게 돼요. 이때 다시 시작하면 훨씬 강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늘로 자극할 수도 있는데 효과적입니다. 혀는 부드럽고 손가락과는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온도와 습기가 더해져 복합적인 자극이 됩니다. 혀 끝으로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천천히 녹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움직이며 압력을 조절하세요. 다양한 패턴을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변경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너무 급하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G스팟에 대한 진실을 밝힐게요.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평생 G스팟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이유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건 완전히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먼저 G스팟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독립된 기관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작용하는 영역이죠. 요도, 주변 조직, 질벽, 피부선 등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남성용 기관과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전립선과 같은 기관이에요. 관에서 특별한 분비물이 나옵니다. 여성 사정 과정에서 주요 성분이지만 모든 여성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G스팟의 크기나 강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능력 차이가 아니라 해부학적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G스팟을 정확히 찾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질 입구에서 3, 5cm 안쪽이에요. 찾아보세요. 손가락을 배꼽에 대보세요. 그쪽으로 살짝 굽어 있죠. 질감이 거칠어요. 그 부위를 찾아야 해요. 마치 호두 껍질 같아요. 느낌은 비슷해요. 하지만 여성은 흥분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워요. 어렵죠. 완전히 깨어난 후에야 가능해요. 이 부위가 부풀어 올라요. 이때 특히 자극 방법을 써야 해요. 운동 전후에 하는 전반적인 운동은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위쪽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며 마사지하듯 자극하세요. 손가락은 구부리면서 당기는 동작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동작이에요. 손짓 같은 동작이죠. 압력 강도가 핵심이에요. 약하면 아무 느낌도 없고 너무 세면 아파요. 여성은 몸이 약하니 비틀기 시작할 때가 딱 적당한 힘이에요. 이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정상 반응이에요. 관객 가까이에 서보세요. 그 느낌을 넘어서 자극을 계속하면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많은 양의 액체가 분비돼요. 여성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지만 모든 여성이 겪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달라요. 안 겪었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소통이에요. 여성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절해야 해요. 대구에 사는 67세 김영 할머니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을 경험하셨어요. 저를 찾아왔을 때 충격적인 고백이 생생했죠.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을 느끼네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어요. 왜요? 이제야 알게 됐나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건 오늘 제가 공개할 동시 자극법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한 곳만 자극해도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수준이죠. 신경학적으로 신경신호가 서로 증폭돼요. 이걸 뇌의 가소성 원리라고 해요. 음액과 질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면 뇌가 자극돼요. 쾌감 중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돼요. 신호가 평소보다 500% 강해져요.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동시에 대량 분비돼요. 자연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동시에 자극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만 커질 뿐이에요. 여성의 몸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만 시도하세요. 먼저 음액을 자극하세요. 각성 단계에 도달하세요. 이때 질 내부가 자연스럽게 윤활돼요. 시작해 봅시다. 이 순간이 동시적이에요. 자극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한 손으로 음액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자극하세요. 다른 손으로는 질 안의 특정 지점을 압박하세요. 두 손의 리듬은 완벽하게 동기화돼야 해요.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처럼요. 정교한 협동이 필요해요. 혀로 음액 외부를 자극하고 손가락으로 내부를 자극하세요.
여러 자극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손가락은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일정한 압력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때 여성의 호흡이 빠르고 짧게 변해요.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제대로 숨쉬고 있다는 신호예요. 몸이 활처럼 휘어져요. 근육 경직도 일어나요. 이 상태에서 자극을 멈추지 말고 계속 유지하세요. 많은 남성이 2단계에서 실수해요. 여성이 절정에 가까워질 때 더 강하게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강도와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요. 갑자기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이 시점부터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절정을 지나도 계속 자극하면 연속 쾌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 번 절정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연속 절정을 할 수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가능해요. 회복 시간이 필요 없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위해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워요. 폐경 후 20년 동안 심한 질 건조증을 겪으셨어요. 그 힘든 시간을 겪은 분이에요. 어느 날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시든 나무조차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저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마치 칼에 베이는 것 같아요. 고통이 몰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끝까지 읽지 않으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근거 없는 이야기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 글을 여러분께 씁니다. 수만 건의 환자 치료 경험에서 얻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질 건조증의 가장 단순한 이유는 나이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요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성호르몬 생산이 억제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입니다.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고혈압약, 암 치료제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약들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부교감 신경 활동을 억제해 자연 윤활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골반과 질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점차 줄어들어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합니다. 조직이 자원을 덜 사용하면 약해집니다. 맞아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 특히 골반저 근육 약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질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성감도 뚜렷하게 둔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비타민 E와 오메가 3 지방산 부족은 점막 건강을 저하시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 부족도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 호르몬은 조직 재생과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질을 과도하게 세척하거나 화학 세정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질 내부 자연 pH 밸런스가 깨져 건조 현상이 심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 억제 신호가 나와 아무리 신체적으로 자극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당뇨병 같은 잠재 질환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작은 혈관이 손상됩니다. 질 주변 작은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 번째는 갑상선 기능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온몸에 존재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58세 남성,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최명 씨, 인생을 바꾼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의 표정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선생님, 우리 사이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 아무 느낌도 없어요. 책임감 때문에 그냥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 답답하네요.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사례입니다. 최명 씨의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폐경기 호르몬 변화에 직장 스트레스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소통 부족도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것이 접근 방식입니다. 첫 단계는 시작한 부부 상담입니다.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무능을 자책했습니다. 아내도 여성으로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잘못된 거였죠. 저는 집착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단계별 정확한 의료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호르몬 농도 검사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크게 낮았습니다. 다른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장애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고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운동 처방도 내렸습니다. 케겔 운동의 새로운 버전 3단계입니다. 골반저 근육 강화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옳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부가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실행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가르쳐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모든 방법은 남편에게 버리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했어요. 다섯 번째 단계, 실제 적용에서는 제가 직접 지도했습니다. 저는 매주 클리닉에서 진행 상황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녹음도 했습니다. 점진적인 개선들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는 변화는 6주 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명희 씨 얼굴에 에너지가 되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의 관계도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8주 차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설 때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덕분에 행복한 순간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신혼 부부가 된 기분입니다. 모든 변화의 열쇠는 올바른 순서와 인내심입니다. 막연하게 무작정 노력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노력하세요. 저는 부부를 함께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현재 최명희 부부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4세 이정숙 씨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느낌이에요. 제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건 꿈만 같아요. 모두 똑같아요. 지금 포기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감동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허황된 환상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모두에게 분명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학이고 현실이며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40대 이상 2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명이라는 여성을 만나 깨달은 진실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70대, 80대라도 건강한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과 실천 의지 덕분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인상 깊은 환자는 83세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새 삶을 시작하며 반려자를 만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지 않은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저에게 온 분께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20대 신부 같아졌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고마워요. 그런 기적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인간 몸의 놀라운 회복력 때문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가 주어지면 몸은 언제든 기회를 받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포기는 당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성은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고 폐경도 했으니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새로운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마음이 먼저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포괄적입니다.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혈액순환과 근육 탄력도 개선합니다. 건강을 유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활력과 의미를 높입니다. 가령 파트너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정서적 연결을 강화해 상호 이해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갈등은 줄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늘어납니다.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축복이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노년의 삶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 단계씩 함께 실천해 봅시다. 보세요. 당신 삶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예요. 이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